흐릿해진 이름, 무너진 하루. 그날 아침 내 손끝은 연필을 쥐고 있었다. 낡은 나무 책상 위에 메모지를 펴놓고 나는 손주의 이름을 적으려 애썼다. 정정 뭐였더라? 입안에서 혀를 굴려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머릿속 어딘가에 분명히 그 아이의 이름은 남아있을 텐데 손끝은 멈춰있고 눈동자만 종이 위를 맴돌았다. 문득 종이에 선을 하나 그었다. 의미 없는 선. 마치 내 기억처럼 방향 없이 흐릿하고 부정확한 선이었다. 몇 번이나 적었다 지우기를 반복하다 결국 펜을 내려놓았다.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나의 삶에서 제일 소중했던 것들, 가족과 지식, 학생들과 나눈 강의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고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다. 익숙한 목소리. 할아버지, 저예요. 정훈이요. 나는 고개를 돌렸다. 정훈 맞다. 둘째 딸의 아들. 중학교 2학년. 잘 웃고 내 노트북을 자주 고쳐주던 아이. 기억의 파편이 퍼즐처럼 조각나 모여드는 느낌이었다. 나는 간신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래, 정훈이. 목소리는 나왔지만 그 아이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나는 할아버지다. 교양 있는 노년의 학자이고 평생 교육자로 살아온 사람인데 손주의 이름 하나 떠올리는데 몇 분이 걸렸다. 정훈이는 나를 바라보다가 말없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하지만 나는 그 손을 꼭 잡지 못했다. 죄책감이 먼저 밀려왔다. 할아버지, 책은 요즘 안 써요? 정훈이의 질문에 나는 입술만 달싹였다. 응하고 대답했지만 나는 글을 쓰지 못하고 있었다. 아니, 쓸 수 없었다. 생각이 모이지 않았고 문장을 한 줄 쓰는 데에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무섭게도 단어가 기억나지 않았다. 은유라는 단어조차 떠오르지 않아 단어장을 펴서 확인했을 정도였다. 그날 오후 신문을 펼쳤다. 활자들이 도무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 머릿속은 마치 구름처럼 흐릿하고 무거웠다. 신문을 들고 있다가 결국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창밖을 보았다. 벚꽃이 흩날리는 4월이었다. 그런데 그 봄의 느낌조차 내게는 멀게만 느껴졌다. 부엌에서 밥 짓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나직이 말했다. 요즘 당신 말을 안 해요. 자꾸 뭐 잊어버리는 것 같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때 수백 명 앞에서 강연을 하던 나였다. 기억력과 내 과학을 연구했고 수십 권의 책을 집필했다. 그런데 지금은 어제 먹은 반찬도 생각나지 않고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자신이 없었다. 무서웠다. 슬픔보다 더 깊은 공포였다.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 이 이름 없는 흐릿함 속에서 나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 기억 속의 나 어디로 갔나?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다. 아내는 곁에 누워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벽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지 못했다. 이대로 사라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러다 문득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제자들이 은퇴 기념으로 만들어준 노란 공책. 교수님의 기억력 훈련법을 적어주세요. 라며 웃던 얼굴들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그 책, 그 자료 분명 내 서재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나는 잠옷 바람으로 조용히 일어나 서재로 갔다. 문을 열자 오래된 책 냄새가 후각을 자극했다. 먼지가 쌓인 책들 사이 익숙한 색의 노트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조심스레 그것을 꺼냈다. 표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억 회복을 위한 3분 루틴 아침 거울, 손글씨, 상상. 나는 숨을 멈춘 채 그 노트를 펼쳤다. 수십 년 전
내가 직접 정리한 루틴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아침에 거울 앞에서 자신을 부르고 손글씨로 짧은 문장을 쓰고 마지막으로 과거의 한 장면을 또렷이 상상하는 기억회복법. 잊고 있었지만 이건 내가 만든 것이었다. 젊은 시절 치매 예방과 기억력 훈련을 위해 연구하던 그때 실험 참가자들에게 효과가 입증되었던 방법.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가슴 한편에서 따뜻한 온기가 올라왔다. 희미한 절망 속에서 처음 느껴보는 생기의 조짐이었다. 이걸 나에게 써보자. 지금 내가 이 루틴이 필요해.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루틴을 복귀하며 되뇌었다. 아침이 오면 거울 앞에서 나를 부를 것이다. 손글씨를 쓰고 떠오르는 기억 한 장면을 천천히 상상할 것이다. 잠이 오지 않았다. 설렘 때문이었다. 잊고 있었던 내가 다시 나를 향해 손을 내미는 느낌이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눈을 감고 내일 아침에 나를 그려보았다. 백발의 노인이지만 아직 글을 쓰고 이름을 기억하고 웃을 수 있는 나를. 거울 앞 첫 번째 아침. 다음 날 아침. 창문 틈새로 부드러운 햇살이 흘러들었다. 오래된 시계의 초침이 딱딱 소리를 내며 조용한 방 안을 가로질렀다. 나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났다. 허리는 여전히 뻣뻣했고 무릎 관절은 삐걱거렸다. 그러나 오늘은 이상하게도 무거운 몸을 끌어내는 것이 덜 힘들었다. 세면대 위 거울 앞에 섰다. 백발로 뒤덮인 머리, 깊은 주름이 팬 이마, 그리고 어제보다 조금 더 맑아 보이는 눈동자. 나는 거울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영호입니다. 목소리가 내 귀에 다르게 들렸다. 처음에는 작고 떨렸지만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지영호입니다. 나는 오늘 기억을 되찾기 위한 첫날을 시작합니다. 내 이름을 직접 말하는 건 오랜만이었다. 마치 나 스스로에게 존재를 인정해주는 의식 같았다. 거울 속에 나는 노인이었지만 어제보다는 살아있는 느낌이었다. 단지 이름을 말했을 뿐인데 심장이 약간 두근거렸다. 곧장 작은 탁자에 앉았다. 오래된 연필을 손에 쥐고 하얀 종이를 펼쳤다. 글을 써본 게 몇 개월 만인지 가물가물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천천히 펜을 움직여 첫 줄을 썼다. 오늘 아침 나는 나의 이름을 기억했다. 그 문장을 쓰는 동안 머릿속에 선명한 이미지 하나가 떠올랐다. 몇 해 전 봄날 손주들과 공원에 나갔던 날,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걷고 있었고 정훈이가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아버지, 꽃이 눈처럼 떨어져요. 그때 정훈이의 얼굴, 웃음소리, 잡은 손의 온기, 그것들이 단숨에 떠올랐다. 그리고 나는 그 장면을 종이에 적었다. 정훈이는 왼손으로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나는 오른손으로 벚꽃잎을 하나 집어 아이의 머리 위에 올렸다. 아이는 깔깔 웃으며 내 품에 안겼다. 쓰고 나니 눈물이 났다. 단지 그 장면을 상상하고 적었을 뿐인데도 그것은 마치 다시 살아난 기억처럼 생생했다. 무언가 되돌아오는 느낌. 그리고 그것은 단 3분이 걸렸다.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기억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였구나. 작은 희망의 불씨가 가슴 속에서 타올랐다. 아침 3분 루틴. 첫날의 경험은 짧지만 강렬했다. 그리고 나는 느꼈다. 내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손끝에서 되살아나는 기억. 그 다음 날도 나는 같은 시간에 눈을 떴다. 창밖의 하늘은 흐렸고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며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거울 앞에 다시 섰다. 나는 지영호입니다. 나는 어제보다 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다. 말하면서도 내 자신에게 확신을 주고 있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눈빛만큼은 조금 달라 보였다. 다시 연필을 쥐었다. 종이를 꺼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긴 문장을 적어보기로 했다. 나는 오늘 어머니의 이름을 떠올리기로 한다.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의 파편이 맴돌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잘 기억났다. 환하게 웃던 얼굴. 시골집 앞에서 나를 부르던 목소리. 하지만 이름이 김자. 손이 멈칫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떠올랐다. 김자영. 그 이름이 터져 나오자마자 눈물이 났다. 나는 연필로 조심스럽게 또박또박 썼다. 나의 어머니는 김자영. 나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사람. 그 문장을 쓰는 동안 나는 어린 시절로 돌아간 듯했다. 강가에서 빨래하던 어머니의 손. 감자를 삶아 주던 주방의 따뜻한 온기. 머릿속이 따뜻하게 물들어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상 루틴. 눈을 감고 한 장면을 떠올렸다. 어머니가 내게 했던 말. 호야, 사람은 기억을 잃으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늙는 거란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아직 내 마음은 늙지 않았어요, 어머니. 3분이 다 지났는지도 몰랐다. 손목 시계를 보니 어느새 6분이 지나 있었다. 그리고 놀라웠던 것은 나는 그 6분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집중했고 몰입했고 살아 있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물었다. 오늘은 표정이 다르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부엌에서 찻잔 2개를 꺼냈다. 나는 그녀가 내 옆에 다시 앉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다. 내일도 그리고 모레도 이 루틴을 계속하자. 삶이란 기억의 연속이다. 그리고 나는 그 삶을 다시 이어붙이고 있었다. 기억의 강을 거슬러 오르다. 일주일째였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름을 부르고 손글씨를 쓰고 기억의 한 장면을 상상하는 3분 루틴은 이제 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 처음엔 어색하고 믿기지 않았지만 반복할수록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조금씩 피어났다. 희미했던 과거가 하나둘 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1972년 대학 강단에 처음 섰던 날을 떠올렸다. 흰색 와이셔츠에 꽉 끼는 넥타이, 강의실을 가득 메운 젊은 학생들. 나는 수업 시간 10분 전부터 교탁 앞에 서서 수첩을 매만졌고 첫 번째 슬라이드에 기억과 뇌과학의 연결고리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그 장면을 종이에 옮기기 시작했다. 문장 하나, 단어 하나가 내 안에서 다시 살아났다. 1972년 3월 첫 강의. 내 목소리는 떨렸고 학생들의 눈빛은 빛났다. 그날의 흥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글을 다 쓰고 나자 나는 연필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눈꺼풀 아래 오래된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그곳에 나는 여전히 젊고 자신감 있었으며 지식에 목말라 있는 한 사람의 교사였다. 정훈이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손에는 학교에서 받은 알림장이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가족 소개하는 시간 있어요. 할아버지 이야기 해도 돼요? 나는 살짝 웃었다. 물론이지. 뭐라고 말하려고? 정훈이는 고개를 갸웃하다가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는 기억을 다시 찾아낸 멋진 교수님이에요. 매일 거울 보고 이름 부르고 손글씨도 써요. 다시 글도 쓰기 시작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나는 그저 무너져가는 기억을 붙잡으려 애쓴 것뿐이었는데 손주의 눈엔 내가 여전히 멋진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다. 아내도 요즘 달라졌다고 말했다. 내 말수가 늘었고 식사할 때 반찬 이름을 기억해서 언급하기도 하고 오래된 사진 속 사람들을 먼저 기억해내기도 한다고.
어제는 어머님 생신 날짜까지 마치셨잖아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이게 다 그 3분 덕분이에요. 나도 믿기지 않아요. 거실에 걸린 벽시계가 천천히 10시를 가리켰다. 나는 조용히 서재로 걸음을 옮겼다. 먼지 쌓인 타자기를 꺼내 놓았다. 아직 글은 안 써도 괜찮다. 다만 다시 이 자리에 앉는 것부터가 시작이었다. 내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기억의 강을 거슬러 오르는 이 느린 항해 속에서 나는 내 존재의 뿌리를 되찾고 있었다. 다시 쓰는 문장 되살아났나? 그날 오후 서재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커튼을 살짝 들어올렸다. 먼지 냄새 대신 바람에 실린 봄꽃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나는 타자기 앞에 앉았다. 낡은 종이를 끼우고 조심스럽게 키 하나를 눌렀다. 기억. 첫 단어였다. 묵직한 철제 키가 움직이며 종이에 잉크 자국을 남겼다. 나는 이어서 문장을 적어 나갔다. 기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다만 흐릿해질 뿐 그 자리에 여전히 남아있다. 우리는 다만 그것을 다시 꺼내는 법을 잊었을 뿐이다. 그 문장을 완성한 순간 가슴속 어딘가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솟구쳤다. 마치 잃어버린 집 열쇠를 되찾은 기분이었다. 나는 여전히 쓸 수 있었다. 여전히 생각할 수 있었고 여전히 전달할 수 있었다. 이튿날 나는 아내에게 말했다. 나 짧은 글 하나 써봤어요. 한번 읽어볼래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타자기에서 뽑아낸 종이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한참 후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이건 여전히 당신이란 증거예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감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오래된 제자가 전화를 걸었다. 대학에서 열리는 시니어 특강 강연 요청이었다.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예전 같았으면 못한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한번 해볼게. 나도 놀랄 만큼 자연스럽게 나온 대답이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나는 그 의미를 곱씹었다. 다시 강연을 한다는 것,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내 기억과 경험을 나눈다는 것. 그날 저녁 나는 거실에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에 놓인 가지무침을 보며 말했다. 이거 당신이 결혼 첫 해에 자주 해줬던 거지?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웃었다. 어머, 그걸 어떻게 기억했어요? 3분 루틴이 나한테 마법을 부리고 있나 봐요. 식탁에는 웃음이 흘렀고 정훈이는 박수를 쳤다. 할아버지, 진짜 대단해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나는 다시 나를 되찾고 있어. 기억을 잃어가던 그 순간에는 절망뿐이었지만 그 작은 실천이 단 3분이 나를 다시 일으켰다. 마음이 늙는 게 먼저라는 어머니의 말처럼 나는 이제 마음부터 다시 살아나고 있었다. 늙는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 아침 햇살이 유난히 맑았다. 아내는 테라스 창을 열고 햇빛을 들이며 나직이 말했다. 오늘은 날이 참 좋네요. 나는 커피잔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에선 철쭉이 붉게 피었고 나무들은 실록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다. 그건 바깥 풍경만이 아니었다. 내 안에서도 무언가가 질서와 색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기억이 돌아온다는 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떠올린다는 것 이상이었다.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다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일이었다. 며칠 전 대학 강연을 다녀왔다. 30분짜리 짧은 특강이었지만 강단에 선 나는 10년 전보다 더 생생하고 선명했다.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고 학생들의 눈을 마주쳤을 때 두려움은 없었다. 기억이란 단지 저장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이고 감정이며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그렇게 강의를 시작했고 한 줄 한 줄이 내 가슴에서 우러나왔다. 노 교수의 복귀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나는 자연스러웠고 당당했다. 강연을 마친 뒤 한 학생이 다가왔다. 교수님, 할아버지께서 치매 초기라 이 강연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저도 3분 루틴 아침마다 해보려고요.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절대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뇌는 사용하기만 하면 언제든 깨어납니다. 그날 밤 나는 서재로 돌아와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첫 아내와의 여행, 아이들이 처음 웃은 날, 내가 첫 책을 출간했던 신문 기사까지. 기억 속의 모든 조각이 낱낱이 살아났다. 나는 조용히 독백했다. 늙는다는 건 기억을 잃는 일이 아니라 기억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느냐의 문제야.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나이라는 단어 앞에 무너져 왔다. 나 역시 그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안다. 나이란 생물학적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의미다. 그리고 그 의미를 바꾸는 것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단 3분짜리 아주 작은 실천일 수도 있다는 걸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루틴이 나의 일상이 되었다.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선다. 내 이름을 부르고 손글씨로 짧은 글을 쓰고 기억의 한 장면을 상상한다. 단 3분. 하지만 그 3분이 내 하루를 바꾸고 내 인생을 다시 살아 움직이게 했다. 어느 날 정훈이가 내게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그 루틴 저도 같이 해도 돼요?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물론이지. 나이와 상관없는 거야. 누구나 기억이 있고 그걸 지켜야 하니까. 우리는 함께 거울 앞에 섰다. 정훈이는 웃으며 자기 이름을 불렀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루틴은 단지 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기 확인의 시간이라는 걸.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기억해 주세요.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뇌가 굳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과 경험이 쌓인 지금이야말로 기억을 되살릴 최고의 시기입니다. 아침에 단 3분만 시간을 내보세요. 거울 앞에서 본인의 이름을 부르세요. 나는 김영자입니다. 오늘도 나답게 살아갑니다. 단순하지만 스스로를 다시 받아들이는 선언이 됩니다. 손글씨로 한 문장을 써보세요. 나는 오늘 내 기억을 되찾는다. 이 문장이 뇌의 회로를 자극하고 감정과 연결된 기억을 흔들어 깨웁니다. 눈을 감고 오래된 장면 하나를 상상하세요. 아이가 처음 웃던 날, 연애하던 시절의 손길, 부모님의 웃음소리, 그 감각을 머릿속에 선명히 떠올리세요. 그 장면은 당신의 기억의 뿌리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3분이면 됩니다. 그래도 저는 자신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저도 그랬습니다. 손주 이름도 내가 쓴 책 제목도 기억나지 않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 글을 쓰고 다시 강의를 하고 다시 가족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3분 루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남겼다면 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저는 또 다른 건강 루틴과 함께 오래 살아도 나답게 살 수 있는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좋아요 버튼은 제게 큰 응원이 됩니다. 그것 하나면 제가 이 다음 영상을 준비할 때 힘이 납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떠오른 나만의 기억이나 소중한 이야기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정성껏 읽고 진심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본 지금 이 순간 거울 앞에 한번 서 보세요.
당신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그리고 속삭이세요. 나는 오늘 기억을 시작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세요. 지영호였습니다.